예, 이종묵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늙음에 대한 공부입니다. 공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예전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공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예전 사람들의 공부 방법에 저음해서 옛분들이 늙음에 대한 현상을 어떻게 자신의 변화로 이끌어가고 했는지 그런 것을 살피면서 아울러 그것이 저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일종의 메타 공부로서 이 늙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시 중에 한 편이 이 조태채라는 사람이 늙음을 탄식한 작품입니다. 한번 쭉 눈으로 보시면 대부분 수긍하실 겁니다. 지난날이 전생과 같다고 했고 이가 몇 개 남았느냐, 백발 몇 가닥 남았느냐, 앉으면 졸음이 쏟아지고 일어날 때는 의쿠 소리가 난다. 정력이 딸려서 이제 책도 못 읽겠는데 그 옛날 유원성이라는 사람이 광동 광서를 말리길을 걸어 다녔던 사람 보고 참 부럽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처럼 늙어감을 두고 예전 사람들은 그 현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그것을 공부거리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늙음과 관련해서 이가 빠지는 일, 머리가 휘어지거나 혹은 벗겨지는 일, 그리고 늙음의 한 기준이 되는 이 환갑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 김창업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분은 삶의 주기를 이빨을 가지고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이가 나기 전에 죽은 사람, 그리고 전니를 갈기 전에 죽은 사람 다 유아죠. 그리고 8살 무렵부터 자신의 이를 가진 이후에 죽은 사람,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다시 이가 돋아난 사람, 치과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4번째 단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김창업이라는 분이 66세에 이가 빠졌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지만 여행을 좋아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신이 갑자기 이가 빠지니까 드디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넘었으니까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가 빠지기 전에 죽은 사람들 생각하면 이 빠지고 나서 아직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가 빠지고 나니까 저도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만 여러 문제가 생기죠. 잘 먹지 못하니까 체력이 딸리고 또 침이 자꾸 옆으로 새는 현상이 생깁니다. 고기 씹으면 더욱더 이가 아프죠. 먹지 못하니까 아주 마르고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했습니다. 선비 체면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논리를 찾았는데 그 논리가 이제 이 늙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분은 이 다른 사람들이 늙었다는 늙어서 이 타령하는 것을 아주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언제까지나 청춘의 건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가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가 빠지고 나서 첫 번째 깨달음은 이제 늙음을 받아들여서 노인이 노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얘기에 재미난 구절이 있는데
60살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려 들지 않는다. 환갑 지나면 새로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얘기에 나오니까 참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주자가 노년에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그간의 자신의 공부를 반성하면서 눈으로 한 공부는 헛거였다.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 큰 공부를 했다. 진작 내 눈이 멀었으면 더 큰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가 빠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너무 늦게 이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육체가 상해야지 조용함을 얻을 수 있고 말이 어눌해져야 침묵을 지킬 수 있다. 건강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마음에 평정을 얻을 수 없고 또 건강하면 말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책 잘 못 읽고 밥 잘 못 먹고 이런 것은 오히려 얻는 것보다도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음을 잊으면 노망이 든 것이고 늙음을 탄식하면 추한 것이다. 참 이 뼈에 싸무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신이 젊었다고 하면서 늙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노망이고 또 자신이 늙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추하다는 이야기죠. 이 조선시대의 문집에 보면 이가 빠진 일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를 하고 해서 많이 좋아졌지만 전통시대 가장 힘든 부분은 이 치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세양이라는 사람도 내가 온 병치레 다 해봤지만 최고의 고통은 치통이다. 그 이가 뽑히고 나면 뺨도 으르르해지고 또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모래 씹는 것 같고 그래서 죽만 먹어야 되니까 참 싫다. 이 당나라 문인 한유는 40이 되기 전에 이가 빠졌는데 그때 한유는 충격을 받아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졌는데 자기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소세양은 이 시를 이런 가까운 나이에 이런 현상을 맞닥뜨리고 나서 마지막에 역시 명구를 하나 듭니다. 부드러운 혀를 사모하여서 늙음하게 후회하며 머리 숙이고 살자고 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혀라고 하는 이 말이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입안에 혀와 이빨이 있는데 이빨은 단단하고 혀는 부드럽은데 가장 강한 이빨은 먼저 부러지고 빠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끝끝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입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발과 대머리 문제입니다. 40 들어가면 흰머리가 생기면 이제 흰머리를 많이 쪽집게로 뽑고 하는데 조선시대 사람들도 흰머리가 돋으면 딸이 흰머리를 뽑아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하곤이라는 사람은 45이 되었는데 계속 딸을 시켜가지고 쪽집게로 흰머리를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거백옥이라고 하는 중국 문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49세에 그간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고사도 알려져 있지만 60살이 되었을 때 10년에 한 번씩 자신이 변화를 해가지고 6번,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60번 자기 혁신을 도모했다고 하는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거백옥은 60년 살면서 60번 바뀌었는데 자기는 바뀌지 않으려고 계속 머리카락을 흰 것을 뽑아가지고 검은 머리를 유지를 한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 나의 마음은 온전하게 바뀌지 못하더라도 머리라도 희게 바뀌면 그 중에 변화의 하나일 텐데 머리조차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앞으로 흰머리 안 뽑고 내 외부의 변화를 보면서 내부의 변화까지 도모하겠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 흰 머리가 돋는 것은 정말 공평한 이 일입니다. 물론 이 70, 80이 돼도 머리 안 새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당나라 두목이라는 시인이 쓴 시에 백발공도라는 말을 합니다. 흰 머리카락은 공정한 도라서 절대 누구를 봐주지 않는 그런 현상은 없다. 그런 것을 가지고 흰머리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마음도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변화하자. 그래서 군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흰머리라도 있는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최립이라는 사람이 너 아마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벗겨진 것 같습니다. 시지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처럼 빗질할 일이 사라지니까 여자들 거울 옆에 서기가 부끄럽다. 귀신 형상에 가까우니 이제 내가 얼마나 가겠느냐. 이렇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대머리 현상을 두고 이 고려 말에 김진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자신의 호를 동두자,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호를 그냥 대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나의 호를 대머리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얼굴이 반들반들하지만 머리숱은 적다. 술은 잘 못 마시지만 술이 있으면 사양하지 않고 마셔서 취하면 대머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남들이 나 대머리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호를 지었다. 이름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부르기 위한 것인데 당연히 내가 대머리로 불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합리화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이 대머리는 빌어먹지 않는다는 우리 속담이 거의 600년 이상 된 속담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머리가 복이다. 사람이 늙으면 대머리가 되는 것은 바로 장수할 조짐이다. 그러니까 젊어서 죽으면 대머리가 될 수도 없죠.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일단 장수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빌어먹지 않고 내 운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그것이 내 대머리의 덕이다. 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조물주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이빨을 주는 동물에게는 날카로운 뿔을 주지 않고 또 날개를 주는 새에게는 손이 없고 발만 준다. 세상은 이렇게 공평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머리인 것도 공평한 세상사의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두자라고 하는 대머리라는 호를 쓴 사람의 친구가 권건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호를 작은 까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권건이라는 사람은 키가 작고 아마 얼굴이 새카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 까마귀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별명을 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갑을 몇 해 전에 넘겼습니다만 이제 곧 환갑을 맞을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용유라는 분이 이 처남이 이 환갑을 맞이했을 때 그때 축하의 글을 씁니다. 그 중에서 보면 늙어가는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배를 타고 물을 따라 내려가면 자신이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풍경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바로 늙는 거다. 사실은 자신이 늙는 것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늙어간다고 오히려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조물주가 인간에게 수명을 길게 주지 않았느냐. 돌이나 돌과 같은 무생물 그리고 식물들 그런 것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학이라든가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몇백 년을 사는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놓고 정작 인간에게는 왜 100년 정도의 수명밖에 주지 않느냐.
그 문제를 이용휴가 제기를 합니다. 답은 뭐냐면 나무나 돌 이런 것은 욕심이 없어서 오래 살아도 아무런 병폐가 없는데 사람은 오래 살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조물주가 수명을 길게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써준 이 처남의 직업이 그 헌납인데 요즘으로 치면 검사입니다. 이 검사 같은 사람이 사고를 치면 엄청난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바로 환갑을 맞는 기념으로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환갑이라고 하는 말이 바이두에 찾아보니까 조선족 풍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장진성 선생님 발표에 나왔지만 뭐 과거 급제 60주년, 결혼 60주년, 태어난 지 60주년 그런 것을 조선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겨서 기념을 많이 했고 또 그럴 때마다 많은 문학 작품이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신자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시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만 60년은 달수로 732달, 날짜로는 2만 3060일, 시간으로는 2억 6만 3520시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억이라고 하는 것은 10만입니다. 그 16만 시간인데 예전에는 한 시각이 지금 2시간이 있기 때문에 곧 이 52만 시간 정도 우리가 60년 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숫자를 내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은 우리의 살 날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민보라는 사람은 이 말도 우리가 참 재밌게 봐야 될 말인데 선비가 공부를 하는 학자는 오래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오래 살아야지 큰 학문을 남긴다. 라고 했습니다. 좀 오래 살아야 될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박영원이라는 사람은 또 우리가 환갑이 되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하면 환갑으로부터 20년 살게 되는데 나랑 아주 친한 친구하고 둘이 20년 더 살면 합치면 40년이 되고 세 명이 함께 누리면 그것은 이 80년이 되니까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고 즐겁게 살면 그것이야말로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여러 가지 노화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또 이 공부 자료를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영산홍이라고 하는 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산홍은 연산군이 좋아해서 연산홍이라고도 하는 꽃입니다. 영산홍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죠. 그런데 영산홍이라는 꽃은 필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만 질 때 되면 안 떨어지려고 마른 채로 가지에 끝끝내 붙어가지고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실제 영산홍 보면 늦봄 되면 아주 추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영산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수필을 쓰면서 떨어질 때는 떨어져야지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늙으면 죽는 것이 옳은 도리다. 너무 오래 살지 않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발표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